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마녀 사장과 면죄부입니다. 오늘 검찰이 정의기억 연대 전 이사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 시작 4개월 만에 기소했는데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총 8개 혐의입니다. 그동안 윤미향 의원 측은 제기된 의혹들이 일종의 마녀 사냥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왔는데 이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부당한 기소이다라는 평가와 봐주기다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를 기소한 거고 또 뭐는 무혐의가 나온 겁니까? 일단 먼저 기소가 된 내용을 정리하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식으로 수령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연의 전신인 이제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상 보조금 지급 대상인 박물관으로 이 등록이 되려면 학예사가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학예사가 없는데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을 해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체부로부터는 1억 5,860만 원, 서울시로부터는 1억 4,37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건데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인건비 용도로 6,520만 원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아준 돈을 맥주집에서 썼다든지 이런 등등의 의혹은요. 이 검찰은 기부금을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그런 이제 다른 데 썼다 이런 것에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리고 맥주집 과다 지출이라든지 국고보조금 8억 2천만 원이 공시에서 누락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공시가 부실하게 된 거는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의 처벌 규정이 없고 실제 장부를 확인한 결과 이건 정상회계 처리가 돼 있고 지출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대협과 정의연이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을 각각 받았다라는 이 중복 지급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업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는 거는요? 이 윤미향 의원하고 정의연 이사의 모 씨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검찰은 이 윤미향 의원이 개인 계좌 그리고 또 다른 법인 계좌에 있던 이 돈 중에 한 1억여 원 정도를 임의로 사용해서 횡령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5월에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는데 검찰 판단은 달랐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1억여 원을 썼다. 그렇습니다. 어디다 썼다는 거죠? 일단 이 돈 대부분이 일상적인 생활비로 쓰였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일상적 생활비. 그렇습니다. 이 개인 계좌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지출 내역이 섞이면서 개념적으로 이제 횡령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자금이 총액이 아마 1억여 원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게 관련해서 딸 유학비로 썼다든지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썼다든지 이런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것은 이제 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봤는데요. 이 딸 유학비의 경우에는 약 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검찰은 대부분 윤미향 의원 부부 및 친인척 자금 그리고 형사 보상금 등으로 충당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윤미향 의원의 배우자인 김삼석 씨가 이른바 남매간 접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는데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국가로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상금을 받았다. 이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윤미향 의원의 부부의 소득도 신고한 5천만 원 수준보다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유학 자금을 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구매 대금 출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 및 직원에게 빌린 돈으로 이 돈을 이제 메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대목은 불기소 처분이 된 것이죠. 네. 기론옥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했다. 이게 적용됐죠? 사기죄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론옥 할머니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지난 6월에 숨진 마포쉼터 소장 손모 씨와 공모해서 기론옥 할머니의 돈 한 7,900여만 원을 정 의원의 기부, 증여하게 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간 정 의원 측은 기론옥 할머니의 기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검찰은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준사기 혐의를 적용을 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기부가 된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아마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안성 쉼터 비싼 돈 주고 샀다. 이건 어떻게 됐죠? 일단 검찰은 이 정대협이 안성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 원의 자금으로 7억 5천의 안성쉼터를 매입을 하면서 시세보다 고가의 매수를 했고 그 결과 매도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이게 이제 정대협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요. 예. 다만 지난 4월에 안성쉼터를 4억 2천만 원에 매도를 한 것은 이 2020년 8월 기준 이 안성쉼터의 감정가가 4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매수자가 없어서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대목은 이제 업무상 배인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음흠. 그리고 윤미향 의원의 부친이 쉼터 관리자로 6년간 7,850만 원을 받았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이 근무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 이렇게 봤고요. 또 검찰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 지역정당, 개인 등에게 50여 차례 대여하고 900여만 원 숙박비로 받은 것에 대해서 미신고로 숙박업을 운영했다라는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기소된 게 유죄가 되면 의원직 상실하나요? 이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는데요. 일단 기소된 혐의가 많고 횡령과 사기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모두 유죄가 입증이 될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 내에서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뭐 회기 중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문제도 있고 빠른 기소가 우선이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좀 이렇게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윤미향 의원 측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 참석을 했다가 이 검찰의 기소 소식을 듣고 급히 퇴장을 해서 입장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해 가겠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는데요. 뭐 의원직 사퇴 같은 건 없다 이런 얘기죠.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뭐 보조금 부정수령 이런 거면 위법 사실이 없고 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의 어떤 조의금을 받은 것까지 이렇게 위법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을 사적 유용한 바 없고 계론학 할머니를 속여서 기부를 하게 했다는 것도 당사자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안성쉼터 매입 관련 배임도 사실이 아니고 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위해서 공간 사용을 숙박업으로 본 것도 부당하다는 게 윤미향 의원 입장입니다. 기소된 모든 것이 부당하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법정 공방이 치열하겠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